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그우먼 김희원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여행지를 돌면서 풍경사진과 그곳의 사람들을 사진에 담아온 작가가 있어요. 그는 유명 관광지보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사진을 찍는 것을 선호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의 사진을 여행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그때부터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사진을 찍었고 그동안 왜 이런 아름다움을 가까이 두고서 놓쳤을까 생각했대요. 여행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 순간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얼마나 특별한 건지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린 정말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데요. 주변의 소소한 풍경 역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아름다움 아닐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서울 동대문구 아람한의원 김난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 제가 앞에 오프닝에 네. 여행을 이 사진에 담는 작가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네. 아니, 여행을 네. 뭐 보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 담아둔다 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혹시 원장님께서는 그 마음에 담아둔 여행지가 좀 있을까요? 네, 저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사실 저는 이제 작년에 네. 여행을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네. 사실 의료봉사 겸 한방 엑스포 행사에 초대를 받았어요. 어머나. 그리고 전라남도 장흥이라는 곳에서 네네. 거기가 물축제로도 유명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서 의료봉사도 해주십사 예.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승낙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거기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 4학년까지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거기를 떠나온 지가 30년이 넘도록 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나,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되게 승낙할 때도 감정이 되게 묘했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저희 팀을 꾸려서 의료 봉사팀을 꾸려서 네. 우르르 내려가서 봉사도 하고 잘 엑스포도 잘 치르고 나서 네. 시간이 조금 남길래 제가 살았던 집 어머나, 가보셨어요? 네, 거기에 이제 저희 어렸을 때 그 내과 바로 앞에 네. 거기가 이제 탐진강이라 해서 되게 꽤 큰 오. 강인데 거의 매일매일 거기서 미역도 감고 고동도 다슬기도 잡고 오. 그렇게 정말 추억이 깜시가 많은 돼서 곳이네요. 네, 정말 추억이 많은 곳인데 거기에 옛날 집에 갔더니 네. 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커 보였던 집이 가봤더니 작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정말 제가 어렸을 때로 다시 돌아가서 30년 전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팔짝팔짝 뛰면서 제가 자주 갔던 시장도 돌아다니고 장터에도 돌아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자리에는 이제 엄마도 안 계시고 아빠도 안 계시고 어머나. 저의 모습이 살아가지고 마음속에서 가슴속에서 잊어먹은 줄 알았더니 하나하나가 다 정말 영상처럼 또렷이 기억이 나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기도 하고 좀 서글프기도 했던 그런 추억을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왔네요. 그렇군요. 네. 마음이 좀 뭔가 뭉클해지기도 하지만 네.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팔짝팔짝 뛰어 놀았다고 네. 얘기하실 때 네. 원장님 얼굴에 그 번지는 그 미소가 저까지 기분이 좋았는데요. 어쨌든 누구에게나 이런 어떤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 네.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추억의 한 장면을 네, 펼쳐보고 왔던, 몰래 들여다보고 왔던 네. 그런 기억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오늘 미니 강의 한번 만나볼 텐데요. 네. 지난주에 사양 공진단과 침양 공진단에 대해서 네.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또 제가 아무래도 진료 네. 과목이 비염, 아토피, 맞습니다. 알러지 질환이다 마니만큼 네. 코에 대한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뭐 원장님께서도 지금 얘기해 주셨지만 네. 비염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다 보니 네. 문의들도 코에 대한 이야기가 네. 참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몸에서 코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네. 알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뭐 코는 일반적으로 딱 떠올랐을 때 숨을 쉬고 그렇죠. 그리고 또 냄새를 맡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우선 코 안에는 코털과 또 갑개라는 게 있습니다. 갑개가 뭐냐면요. 네. 코의 양 날개 안쪽 살에 이렇게 세 개가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비각계, 중비각계, 상비각계라 해가지고 이게 코 안에 붙어 있어서 필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코털과 함께 우리가 숨을 쉴 적마다 먼지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바로 그냥 코 속을 통과해서 호흡기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그렇죠. 하는군요. 여과해주는 필터죠. 그래서 우리 사실은 이게 필터가 있어야 재채기 하는 동작도 사실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동작이거든요. 콧물을 내는 것도 사실은 안 좋은 물질들이, 이물질들이 안으로 못 들어가게 이 콧물로 배출을 해주는 거군요. 해버리는 그러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하루 종일 공기를 교환을 해주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온도와 습도를 유지를 일정하게 해주는 곳이 바로 코예요. 그래서 코 안의 내부 온도는 35도씨로 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35도씨의 의미가 중요한 게 네. 우리 체온은 그보다 약간 더 높은 네. 36.5도씨 5도죠. 내외죠. 네. 근데 그보다 약간 낮은 온도인 이유는 바깥의 찬 공기가 유입돼서 코 안에서 한번 걸러주는 거군요. 그렇죠. 걸러지면서 약간 따뜻하게 데펴져요. 그래서 그 약간 걸러주고 맑은 공기, 그 다음에 약간 데펴진 공기가 바로 뇌와 폐로 공급이 돼야지만 우리가 전체가 체온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으면서 맑은 산소가 뇌와 폐에 공급이 돼야 우리가 비로소 전신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온도도 유지하지만 우리 코 속에서는 하루에 약 2리터의 물을 생성을 합니다. 2리터면 꽤 많은 양이에요. 그럼요. 2리터를 생성을 해서 그 중에 약 절반 정도인 1리터를 하루에 매일매일 내뿜고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쉴 적마다 날숨 네. 내지는 애취, 재채기나 어떤 이제 온도 차이가 일어났을 때 콧물이 좀 나오는 콧물의 형태로 하루 종일 내뿜는 양이 무려 1리터나 됩니다. 그건 처음 알았네요. 그죠? 근데 비염이 너무 심해져서 코 점막이 너무 심하게 부어버리면 네. 이 1리터의 양이 다 나가지를 못하고 그대로 코 속이나 안에 있는 있는군요. 부비동 공간에 차게 되면 그게 염증으로 변하죠. 그래서 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와 습도를 유지를 해줌으로 해서 네. 우리 몸을 보호하는 1차 면역 기관이 바로 코에 해당된다고 하죠. 1차 방어 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그만큼 우리 몸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제1선에서 있는 아군, 군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냄새를 맡아야 돼요. 그렇죠. 비염이 너무 심해서 냄새, 후각을 상실하면 삶의 질도 떨어질 뿐만 그렇겠네요.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서 먹는 음식이 이게 독이 있는지 아닌지 상한 건지 옛날 알 수가 원시인들은 없고요. 뭘로 그렇죠. 상한 거를 냄새를 맡아서 알아봤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살짝 찍어서 맛을 보고 그걸 알아냈는데 이게 냄새를 못 맡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상한 것도 모르죠. 그대로 먹고 배탈이 나고 잘못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기관이 결국 코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면 아까 말했듯이 뇌와 폐에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져야 전신에 산소 공급이 돼서 혈액순환이 잘 원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코가 진짜 단순히 숨쉬기와 네. 어떤 냄새를 맡는 역할만 네. 하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복잡한 역할을 해주고 있구나 그렇죠. 생각이 들면서 네. 이런 코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몸에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지가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네. 일단 환절기 때만 아니면 무슨 먼지 많은 곳, 동물 털이 날리는 곳에서만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나서 보통 일반적으로 비염이 있으면 그때그때 그냥 증상만 가라앉혀주는 약만 먹다가 병이 그대로 방치되고 더 진행이 돼서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가 너무 심하게 이제 점막이 부풀어 올라서 네. 코막힘이 심해지면 보통 입으로 숨을 쉬게 되죠. 구강 호흡을 하다 보니까 코로
먼지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걸러지지 않고 입으로 바로 입속으로 바로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호흡기의 면역을 망가뜨려요. 그런데 주로 코 막힘이 보통 밤에 심해지거든요. 낮보다는 밤에 잠자기 전에 더 심해져요. 네. 그래서 아이들 중에도 입을 벌리고 자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습관이 돼서 입으로 숨 쉬고 입을 벌리고 자면서 턱관절의 주위에 인대가 늘어나고요. 턱뼈가 한창 자랄 시기에 네.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면 얼굴이 길어지면서 윗니가 돌출이 되거나 아래턱이 들어가면서 아데노이드형 얼굴을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입을 항상 하고 벌리기 때문에 네. 약간 이미지가 어렸을 때는 똘똘했는데 왜 코가 자라서 나서. 저렇게 약간 인상이 흐리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비염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되면 너무 심하게 붓게 되다 보면요. 네. 코뼈까지 휘게 돼요. 우리가 왜 아이들이 비염이 있으면 코가 너무 이제 심하게 붓고 안에 코 안에 뭐가 들어차 있는 느낌 때문에 네. 세게 풀거나 비비죠, 코를 자꾸. 자꾸 막 비비고 맞아요. 막 그래서 코 주변도 빨개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비면서 안 좋은 틀어진 상태로 자라버리면 코뼈가 뒤틀려서 휘어져서 비중격 망곡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코만 휘는 게 아니라 얼굴 앞면도 비대칭이 돼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비대칭 때문에 아까 얼굴형도 입도 돌출되고 그러면서 윗니와 아랫니가 뒤틀려서 부정교합이 돼요. 않으면요? 맞지가 않죠. 부정교합이 되죠. 네. 그래서 아무리 치과에 가서 이거를 교정을 뭐를 해도 교정 장치를 하고 살아도 다시 근본적으로 코가 좋아지지 않으면 이게 별로 의미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윗니 아랫니가 제대로 음식물을 뒤틀렸기 때문에 떠있기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씹어주는 역할을. 저작이 제대로 잘 안 되면 그렇겠네요. 소화가 잘 안 돼서 위장장애 시달린 애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얼굴에 변형까지 온다면 이 생각보다 참 심각하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또 다른 신체 변화도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코가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하게 돼서 목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죠.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나쁜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가 쉬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천식이고 또 코의 면역이 떨어지면 신체 전체의 면역력도 떨어져서 아토피 같은 여러 종류의 알러지 질환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비염이 오래돼 가지고 오신 분들은 만성 비염 환자분들은 비염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아토피, 천식, 중이염, 피부 습진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알러지 질환을 같이 동시에 고통받고 있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네. 특히 코에 염증 부산물이 아까 제가 말했죠. 1리터 정도가 매일매일 날쌘이나 나와야죠. 재채기 나와줘야 되는데 분비물이 다 채 나오지를 못하고 코와 부비동 안에 농이 쌓이게 되면 찐덕찐덕한 농이 남아서 축농증으로도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축농증 때문에 만성 두통이나 만성 피로에도 시달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쪽에 약간 중이염이나 기관지염이나 네. 아니면은 뭐 결막염이나 심지어 치주염까지도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원장님 이 코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래도 코막힘 증상이나 또 뭐 비염으로 고생을 하잖아요. 네. 이게 오래될 경우에는 성장에도 문제가 된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정말인가요? 요즘 아이들 성장 속도는 어때요? 진짜 빠르죠? 맞아요. 저희 조카도 초등학교 5학년인데 네. 벌써 키가 175가 넘었어요. 엄청 크죠? 진짜 크네요. 근데 이런 성장도 빈익빈 부익부예요. 보면 큰 애들은 월등하게 너무 큰 반면에 맞아요. 또 작은 아이들은 또 굉장히 그거 이게 너무 차이가 심한 거예요. 물론 키는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네. 먹는 식습관도 문제 그 영향을 받고요. 뭐 운동량에도 영향을 받지만 비염도 상관관계가 굉장히 많이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아까 코 막히면 주로 밤에 잘 때 코가 막힌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성장 호르몬은요. 주로 밤에 그렇죠. 야간에 11시에서 1시 사이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때 충분한 렘 수면 시간으로 들어가 줘야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와주고 그래야 키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비염이 있는 애들은 제대로 잘 못 자고 숙면이 안 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점점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서 성장 장애까지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성장 클리닉을 다녀도 아이가 제대로 별로 효과를 못 보거나 제대로 크지를 못하면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고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잠자리 환경이 중요해요. 네. 우리가 잘 때 베개 높이만 좀 달라도 그리고 조금 뭔가 환경만 변해도 예민한 사람들은 잠을 깊이 못 자는 맞아요. 경우가 많은데 질이 완전 달라지죠. 그렇죠. 네. 근데 코가 안 좋으신 분들은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코가 비염에 가장 안 좋은 환경이 건조한 환경입니다. 요즘 날씨 추우니까 밖에 나가도 찬바람 불고 안에 들어오면 또 히터나 여러 가지 보일러를 난방을 하루 엄청 종일 올려놓죠. 그렇죠. 세게 틀다 보면 방안이 건조해지면서 코안이 마르고 건조해져서 먼지나 세균 같은 게 이게 점막이 건조할수록요. 이 점막을 먼지 같은 게 더 많이 자극을 시켜요. 피부도 건조하면 갈라지면서 그 틈새에 세균이나 먼지가 더 감염을 더 그렇죠. 자식해서 피부병을 더 잘 일으키듯이 네. 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코 속이 마르고 건조하지 않게 꼭 잘 때 뭐 수건이라도 적셔서 널어놓으시거나 가습기 같은 걸 활용하셔서 건조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원장님이 코에 문제가 생기면 왠지 집중력에도 좀 문제가 되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하죠. 우리가 막 주의 산만한 아이들을 보면요. 학교에서도 지적질을 많이 당해요. 그리고 친구들 교우 관계도 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한 아이는 인기가 없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렇죠.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니까 당연히 공부도 학습 장애가 일어날 올 수 수밖에 있겠네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특히 비염 때문에 한원에 내원한 아이들을 가만히 관찰을 보면요. 엄마랑 상담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요. 가만히 있지 한 자리에 못하나요?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계속 책상 뒤를 돌아다니거나 어찌할 줄 모르고 앉아서도 킁킁대고 훌쩍대고 정말 주의산만한 경우가 많다 보니 제 목소리도 같이 막 덩달아 커지고 그러다 보면 그런 굉장히 경우가 많이 있군요.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공부할 때 자세를 보면 이제 공부를 좀 그래도 하는 애들 보면은 장시간, 1시간, 2시간 이상은 오래 앉아서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해야 하죠. 학습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엎드려 있는 자세 자체가 중력 때문에 코로 피가 몰리고 코 점막이 더 붓는 자세예요. 근데 비염 있는 분들은 더 그게 힘들겠네요. 그렇죠. 혈관이 더 부풀어 오르고 더 붓다 보니까 더 코막힘이 심해지니까 이것 때문에 킁킁대고 안에 있는 분비물이 밖으로 못 빠지니까 또 훌쩍대고 그러면서 주의 산만해지고 자신감도 더 떨어지고 학습 장애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네. 코가 막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숨을 쉬면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코의 기능이 뇌로, 폐로 그렇죠. 산소 전달이 공급이 되죠.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뇌는 우리 몸 전체 몸무게의 한 2.5%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근데 산소 소모량, 에너지 소모량은요, 우리 전체 에너지 소모량의 20%나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뇌가 하는 일이 많고 에너지 소모율이 많기 때문에 산소가 그때그때 즉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코가 점막이 꽉 막혀가지고 비염이 심한 사람들은 네. 뇌에 산소 부족증이 생기면 이걸로 인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학습 효과가 있게 하려면 네. 근본적으로 비염이 있나 그걸 판단을 잘 해서 빨리 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 밖에 코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변화들도 있나요? 네, 식욕 부진이 생겨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염이 있는 친구들은요. 대부분이 위장 기능이 약한 아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코가 농이 꽉 차가지고 목 뒤로 계속 넘기다 보니까 네. 이 기관지부터 해서 식도까지도 건드려서 역류성 식도염이 잘 일어나고요. 그리고 뭐가 답답하니까 굉장히 위도 굉장히 소화장애가 많이 생기고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안 먹게 되죠. 네, 설사도 잘 나고요. 또 하나 이게 코가 꽉 막히면요 후각까지 많이 없어져요. 상실이 돼요. 그래서 냄새를 잘 못 맡게 되니까 이 후각하고 미각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냄새, 맛있는 냄새를 음식을 두고도 맛있는 냄새를 못 맡으면
이게 맛있는지 모르죠. 입맛이 떨어지게 그럼요. 돼요. 그래서 특히 뭐 바리스타라든지 아니면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악순환인 게 그럴 수 이게 있겠네요. 이 냄새를 맡는 직업, 뭐 이렇게 네일을 하시거나 네. 미장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이 열기, 특히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열기, 이 증기가 코를 계속 자극을 하니까 비염이 더 악화되고 심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후각이 점점 떨어지고 맛을 못 느끼니까 본인이 직업상 어때요? 냄새를 잘 맡아야 후각 미각이 살아 있어야 일을 하죠. 더 그렇죠. 음식 맛을 더 잘 내서 그렇죠. 더 장사가 잘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이분들은 되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한의원에 내원하셨는데 본인이 젊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먹고 살만한데 냄새를 못 맡아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되게 아무 살아가는 재미가 없다고 하시거든요. 아유. 왜냐면 우리가 사실 맛있는 거 먹는 게 행복을 그럼요. 느끼는 거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당연하죠. 이 냄새를 못 맡는 바람에 본인들이 그거를 잘 느끼지를 못하니까 아유. 미각을 잘 못 느끼니까 굉장히 삶이 재미가 없다고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만큼 냄새가 잘 맡아야 아이들 식욕이 살아나야 또 성장에도 그만큼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 비염이 그만큼 성장에도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어떤 직업의 특성상이나 아니면 네. 어떤 생활의 질이 일단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어떤 불편들을 겪고 있을지가 참 궁금해지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코골이 잠깐 네네.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비염이 코 점막을 부어가지고 코만 막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까지 같이 부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데노이드, 목 안에 여러 가지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이런 아데노이드들이 있는데 그런 게 같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코 안뿐만 아니라 목 안까지 공간이 좁아져서 코골이, 코막힘과 아울러서 코골이 심지어 심하면은 산소가 무호흡증 들어오셨죠? 네. 그리고 이런 산소 무호흡증을 초래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낮에도 늘 머리가 띵하고 아프다고 하시고 집중이 안 굉장히 되는군요. 피곤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입으로 자꾸 숨을 쉬다 보니까 호흡기 전체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늘 어지럽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장애나 학습장애까지 온다니까요. 코 건강이 우리 전체 신체 건강과도 밀접하네요.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코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거라 저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코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방치하거나 지체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꼭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원장님의 강의가 코에 생긴 다양한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김난희 원장님께서 코에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는 신체 변화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위클리 건강 캠페인.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과 정보 중엔 잘못 알고 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죠. 아리송한 건강 상식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원장님, 뭐 면봉이나 아니면 귀개를 통해서 이제 귀를 이렇게 후빌 때가 있어요. 네. 그럼 왠지 귀지도 나오는 것 같아서 귀 건강이 굉장히 깨끗해질 것 같아서 그죠? 저도 좀 좋아하거든요. 그걸로 스트레스 푸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데 네. 귀 건강에는 이것만큼 안 좋은 게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소식 진짜인가요? 네, 맞아요. 진짜예요? 귀지는 절대 함부로 또 파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항상 제가 결론부터 얼른 말씀드리죠. 네, 빨리 하지 않도록. 네. 예. 귀지라는 건요, 땀샘이라든지 또 이 귀지샘이라고 있어요. 네. 귀지샘의 분비물이거든요.
그리고 이 귀 속에 안에 있는 피부 껍질, 표피가 네. 각질, 그러니까 탈락이 된 그렇죠. 떨어져 나간 것들이 합쳐져서 귀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밖에서 무슨 들어온 나쁜 물질이 아니라 사실 네. 내 거예요. 아. 내 몸의 신체의 일부였던 거죠. 근데 그게 이런 귀지들은요, 사실은 우리 귀 안을 보호를 해줘요. 그래요? 외부에서 나쁜 것들이 바로 들어오지 못하게,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고요. 또 귀 안에 건조해지지 않게 좀 네. 부드럽게, 좀 뭐랄까, 윤활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먼지, 세균, 바이러스의 감염도 막아주지. 네. 안에 부드럽게 너무 딱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가. 너무 안 건조하면요, 살짝만 스쳐도요, 귀 안이 소리가 너무 크게 울리거나, 귀 속이 따끔따끔 아플 수도 있거든요. 이런 보호를 해주는 게 귀지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런 귀지는 자연스럽게 말할 때, 음식을 씹을 때, 하품을 할 때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귀지가 정말 귓구멍을 꽉 막는 경우에는 네. 가끔가다 어린이들은 한 10명 중에 1명, 어른들은 성인들은 한 20명 중에 1명꼴이고요. 이런 경우에도 본인이 함부로 그냥 무작정 파지 파면 안 마시고 돼요? 꼭 가까운 한의원이나 네. 이비인후과에 가서 해결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귀 속 피부는 유난히 조직이 얇아요. 피부 자체가 얇고요. 네. 혈액순환이 느리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만 자극을 내도 상처가 금방 나고요. 또 이 상처 자체가 잘 아물지를 않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또 귀지를 자꾸 면봉 같은 걸로 건드리게 되면 네. 안에 있는 귀지 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귀지를 예, 만들어내는. 그걸 자극해서 귀지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게 이제 귓구멍이 좁다 보니까 뾰족한 거를 이용해서 도구를 하는 이용해서 경우가 파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고막까지 건드려서 천공이 일어나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이 압력에 의한 외상성, 상처를 내 가지고 낸 거를 외상성 고막 천공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진물 피고름까지 나고요. 어머나. 심한 경우에는 이 청력 이상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함부로 심하게 피가 날 때까지 파지는 마시고요. 꼭 동네 이비인후과나 한의원 가셔서 정확하게 제대로 파시는 게 좋고 네. 될 수 있으면 본인이 스스로는 파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 오늘 좀 혼이 좀 나야 될 것 같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네. 신랑 가끔 귀 파주는 시간이었는데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귀지가 되게 보호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큰 잘못했네요. 하나의 큰 재미를 놓친 대신 건강을 하나 얻길 바랍니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위클리 건강 캠페인 김난희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호호호호 감. 네, 오늘 주인공은 해바라기 씨입니다. 해바라기 씨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김난희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해바라기 씨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요즘에는 건강을 위해서 네, 그냥 맞아요. 일반 콩기름, 식용유보다 또 해바라기 씨유를 네. 많이 찾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그런 효능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잘 모르거든요. 예. 그렇죠. 저밀도 단백질의 혈중 수치를 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혈관에 여러 가지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 그런 걸 좀 막아주는 예방 효과가 있고요. 네. 또 비타민 A와 E 성분이 많이 다량 들어있는데요. 이 해바라기 씨에 들어있는 비타민 A나 E는요, 우리 몸에 흡수가 굉장히 높은 형태의 그런 비타민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그러니까 저항도를 면역력을 상당히 올려주는 그런 성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이나 뭐 리놀레산이 무려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의 산화나 노화를 막아주면서 그렇죠. 갱년기 장애나 또 뇌세포가 늙는 거를 갖다가 많이 막아주는 그런 네.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기억력과 연관이 있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분해의 효소를 억제해주기 때문에 네. 기억력을 증진시켜주고 학습 효과를 뛰어나게 해준답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도 좋은 게 바로 해바라기 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비타민 E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강력한 항산화, 항산화. 불포화 지방산 때문에 네.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이런 게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좋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심혈관 질환 그리고 또 눈에도 좋은 게 바로 이 비타민 E거든요. 그래서 눈 건강을 위해서도 챙겨 드신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마그네슘이 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마그네슘은 혈압을 낮춰주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뼈를 보호해주고 만성 편두통이나 뭐 여러 가지 변비에도 좋다고 하니까 해바라기 씨 많이 챙겨 드시기 바랄게요. 네, 원장님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찐든보감 오늘은 해바라기 씨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요. 원음 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18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C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 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 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난희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아닙니다. 저희 아들 상담 좀 하려고 해. 네, 그럼 아들분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네, 나이는 31세고 예. 네, 키는 174. 네, 몸무게는 86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김난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아드님이 컸어도 여전히 걱정되시죠? 네. 아드님이 지금 많이 불편해하는 증상들을 저한테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 불편한 거는 특별히 없는데 예. 네.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은 많이 제가 뭐 약을 바르고 이래서 좋아졌는데 네. 제가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다니다가 보면 옆자리에 앉아서 보면 네. 길거리에 다니나 이래 차를 타고 가다가도 하품을 많이 합니다. 낮에도. 네. 네, 그래서 많이 피로를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예, 밤에 좀 일찍 자려고 하면 네. 계속 뭐 이렇게 지가 많이 좀 늦게 자는 편입니다. 맨날 아. 3시쯤 돼가 자고 이래서 네. 제가 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소변을 이렇게 보고 난 뒤에 제가 이렇게 화장실에 가보면 네. 물을 내리는데도 거기에 거품 같은 게 물 안에 이렇게 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변기 이렇게 그 턱에 네. 이렇게 소변 이래 한 방울 이래 있는 거 보면 제가 휴지로 네. 이렇게 닦으면 조금 이렇게 색깔이 조금
좀 짙어서 네. 그래서 제가 저 혼자 걱정이 돼서 아, 아들은 건강검진하고 다 괜찮다 하는데 아. 제가 높아지면서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를 네네. 드렸습니다. 잘 전화 네. 주셨어요. 일단 네. 하품을 자주 하고 늘 피곤에 시달리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비염도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어렸을 때 네. 아토피가 있는 분들이 비염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좀 좋아졌었다 하더라도 성인이 돼서 뭐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안 좋아져서 또 면역력이 저하돼서 비염이 다시 살짝 재발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네. 코로 제대로 호흡 기능이 떨어지면 머리로 올라가는 산소량이 부족해져서 하품을 자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살이 쪄서 예를 들어서 뭐 1년 동안 뭐 3kg 이상 4kg 이상 갑자기 살이 찌거나 소화기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그로 인해 소화력이 떨어져서 몸속의 노폐물이 그대로 내장 지방의 형태로 쌓이게 되면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소화를 시킨 동안에는 위와 장에 이게 혈액이 다 몰리다 보니까 내로 올라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더 피곤함을 느끼고 하품을 자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나 뱃살이 좀 많이 나와 있거나 네, 식습관이 그렇습니다. 너무 불규칙해서 밤에 늦게 주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또 밤에 야식 같은 걸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늦잠 자니까 악순환이 되죠. 늦잠 자니까 아침에도 잘 못 일어나겠고 늘 피곤하면서 자꾸 살이 찌고 몸에 있는 이제 노폐물이나 독소가 쌓이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내로 올라가는 혈액량 자체가 부족해지면 늘상 하품을 시도 때도 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몸에 노폐물이 쌓이고 혈액도 막지가 않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신장 기능까지 약해지기 때문에 소변이 자꾸 거품이 뜨거나 봐도 안 시원해서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는 허리까지도 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이어트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식습관을 좀 올바로 다시 잡아주면서 좀 일찍 자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이제 너무 엄마가 옆에서 보기에 너무 피곤해하고 또 호흡 기능도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품을 너무 심하게 한다 싶으면 주변에 한의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비염이 있는지 그리고 살을 빼야 된다면 요즘에는 한의원에서 인바디 체크를 해가지고 체지방이나 내장지방 검사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단계의 내장지방 단계가 있으면서 속에 노폐물이 있나 소화기 장애는 없나 그런 거를 종합 진단을 받아보신 다음에 침이나 여러 가지 한약도 필요하면 처방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더 궁금한 점은 네. 없으세요? 네, 제가 궁금한 건 있는데 시간이 될는지. 네, 물어보셔도 돼요. 네네. 아랫밤에는 지가 자고 났는데, 잇몸에서요. 네. 이래 피가 났는가 봐요. 네. 그래서 아침에 엄마 이게 뭐고 하면서 이래 피가 응고가 됐는 그 덩어리를 아. 입속에서 가지고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네.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야 네 입에 피가 났는갑다. 피가 나서 피가 응고가 됐는갑다. 이러니까 아 그게 맞는갑다 하면서 그냥 평소에 이빨이 괜찮은데 이 몸에서 자는 도중에 네. 이 혈련이 흘러서 그게 덩어리가 됐는가 봐요. 아. 그래서 아랫께는 또 지금은 또 괜찮다 하는데 치과에 한번 가봐라 이랬는데 알았다 하면서 그 갑니다. 단순히 치과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네, 왜냐하면 이제 야식을 하는 음식들이 대부분 열량이 높고 열을 내면서 살이 찌는 음식들이 많거든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요. 그러려면 이제 야채나 좀 과일 같은 걸 같이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배제한 채 자꾸 밀가루나 튀김류, 너무 고기류만 드시면 면역력이 오히려 떨어지고 피가 탁해져서 잇몸도 더 상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의심되는 거는 아까 비염이 너무 오래된 만성비염이 진행이 돼서 이 부비동 안에 농이 차 있으면 그게 잇몸까지도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 염증성 농이, 그러니까 노폐물인 농, 코온 농 같은 게 잇몸 사이사이에 끼어가지고 잇몸에 염증을 감염을 시키면 잇몸이 자꾸 부풀어 오르거나 피가 나고 그걸로 인해서 치주염까지 해서 이
이빨, 치아에 뿌리가 다 썩는 경우도 많아요. 안쪽에서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치과에 가서 진찰을 받으시되 잇몸 치료는 같이 하시되 거기서도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엑스레이상에 혹시 부비동, 상악동 부비동에 쪽에 노응이 차 있는 게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박사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키는 159고요. 네. 몸무게는 44kg 정도 됩니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0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김난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네. 물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네. 가장 불편한 증상을 저한테 자세히 얘기를 해주세요. 예, 제가 한 4년 전에 갑자기 손이 조금씩 떨리고 이래서 병원에 갔더니 수전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뭐 가끔씩 병원에 다니고 그 무릎은 보고 그 신경외과 원장님이 뭐 이런 거는 노인성 질환이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그것이 조금씩 진행이 돼서 좀 불편한 점이 많아가지고 네. 이제 한 1년 전서부터는 글도 잘 못 쓰겠고 숟가락질도 못 아이고. 하겠고 손이 좀 많이 떨리고 그랬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MRI 찍고 진찰을 받았더니 파킨슨 병이라고 아이고, 네. 네, 그렇게 진단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약을 먹고 있는 지가 한 달 정도 돼 갑니다. 아, 그러시구나. 돼 가는데 정상은 이제 오른쪽 손이 떨리는 거 하고 네. 글을 전혀 잘 못 쓰겠고 네. 그리고 숟가락질을 잘 못 하겠고 아, 그냥 평상시 있을 때는 괜찮는데 뭐 이렇게 글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전화번호를 누른다든지 네. 조금 이렇게 좀 긴장한다든지 이러면 손 떨리는 게 좀 있거든요. 아, 말씀하실 때 입술이 막 떨린다든지 머리를 막 흔드시거나 그런 거는 없으세요? 예, 아직까지는 아, 그렇지는 않는데 이제 입마름이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입마름이 조금 있고 다른 증상은 아직까지 더 진행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약을 드시면은 원래 조금 입이 마르게 되긴 해요, 어머니. 예. 그거는 조심하진 감안하시고, 않고. 근데 미지근한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돼요. 네. 근데 이게 파킨슨은 저희 한의학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풍의 일종이라고 보거든요. 아, 예. 그러면 이게 뇌 기능, 뇌 세포가 많이 파괴되고 중풍이 일어나는 원인은 예. 한마디로 결국에는 뇌도 영양 공급인 산소와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피가 탁해지고 순환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트윗하고 몸이 좀 신경이 예민하면서 몸이 좀 냉하면서 한마디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또 잘 걸리기도 하거든요. 아, 예. 근데 학회에서는 이제 파킨슨의 원인을 잘 몰라요. 아직도 예. 정확한 그 원인을 밝히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옛날 사람들도 사실 손 떨고 머리 떨고 그러신 분들이 옛날에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죠? 예. 근데 그게 생기는 원인이 피가 탁해져서 담음이나 어혈이 혈관 내나 우리 몸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뇌로 가는 혈액량에도 혈류를 막고 뇌로 올라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지고 그러면서 뇌세포가 점점 괴사되고 파괴되고 해서 이런 증상까지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이게 생겨도 오래 사실 수 있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너무 진행하지 않게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너무 고탄수화물식은 좀 피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옛날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밥은 먹고 밥을 정말 중요시 여기시는데 뭐 빵, 떡도 마찬가지 밥 종류도
너무 그런 그 탄수화물식은 조금 버리시고요. 네, 네. 고기, 삶은 고기, 단백질도 좀 많이 섭취를 해줘야 뇌에는 좋거든요. 예, 예. 그래서 기름기 적은 부위 삶아서 야채와 함께 같이 식습관을 꾸준하게 그렇게 좀 덜 짜게, 덜 맵게 예. 그렇게 드시고요. 피가 예, 예. 맑아지는 음식이 미나리도 좋고요. 조개류도 좋고 해조류, 그러니까 미역, 다시마 같은 것도 좋아요. 아, 예, 네, 예. 그래서 곡류 중에는 그냥 하얀 쌀보다는 메조쌀이나 뭐 예. 그다음에 이제 현미나 보리쌀을 예. 좀 섞어서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 게 더 나았고요. 네, 그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되게 운동을 좀 꾸준히 좀 해주시면서 유산소, 무산소 운동을 해주시면서 뇌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침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 해보니까요. 무엇이에? 침. 침. 동네 한옥 가시면 어르신들 네, 네. 뭐 1,000원, 1,500원이면 맞으실 수 있잖아요. 예, 일주일에 예. 한 2번 정도를 정해놓고 좀 침 예. 잘 놓는다는 것을 찾아가셔서 이 예, 증상을 얘기를 하셨고 꾸준히 뇌의 기능을 좀 활성화시켜 주거든요. 침 자체가. 아, 정말 예. 동물 실험을 해봐도요, 쥐한테도 침을 놨더니 이 파킨슨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그런 실험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밝혀지고 있으니까요. 예, 예, 침도 예. 맞고 혈액에 좋은 피를 좀 맑게 순환시켜주는 그런 처방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한약도 괜찮습니까? 네, 그럼요. 한약이 아, 진짜 예, 예. 도움 많이 되는 한약이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무릎이 좀 안 좋고 그래서 봉침은 네. 좀 자주 맞는데. 네, 네. 그 그거랑은 좀 파킨슨은 다른 이제 파킨슨은 머리 쪽에 좋아진 침이 따로 있어요. 아, 어머니. 예,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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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근데 저기, 네. 예, 제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진행이, 얼마나 진행이 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며, 그리고 약을 이렇게 자꾸 먹으면은 이제 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게 좀, 사람마다 궁금합니다. 달라요, 어머니. 체질이나 본인이 갖고 있는 기의 상태의 그런 면역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네. 약을 먹어도 약이 더 독하게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네. 너무 이제 본인이 약이 안 맞는 것 같으면 처방 받으신 그 원장님께 가셔서 약을 네. 바꿔달라고 하면은 파킨슨 약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바꿔주시니까 그 부분은 그쪽에 가서 상의를 하시되 네, 네, 네. 너무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미리 안다고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아, 네, 확률은 네, 말 그대로 확률이에요, 어머니. 왜냐하면 음, 남한테 그런 확률이 있다고 해서 꼭 나한테 그러란 그런 법은 없으니까 네, 어머님이 네, 생활 네. 관리만, 식습관 관리만 네. 잘 신경 써주시면 얼마든지 오랫동안 더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삶의 네. 질이 얼마만큼 무너지느냐인데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제일 나중에 안 좋은 원장- 게요, 어머님. 사실은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신이 피로해지면 조금만 긴장해도 더 떨려버리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예. 잠을 예민한 날은 더 잠도 깊이 안 오실 텐데 잠을 충분히 숙면을 유도하시게 그리고 항상 안정되게 좋은 음악이나 좋은 책을 예. 읽으시면서 본인이 생활 예. 관리를 규칙적으로 하시면 되세요. 아, 네. 예. 네, 어머니. 네, 오늘. 제가 뭐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맞아요, 그럼요. 아직까지 그럼요. 가족들한테 아무 말은 못했거든요. 아니요,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머님. 그 음. 부분은 얘기하셔서 같이 나누시고 같이 덜으실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한의사 김난희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한의사 박재훈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